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이 지금 트럼프 취임식 빵형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부통령 JD 벤스 악수 600명 중에 한 명이 되었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법률고문 스튜어트 알티토리는 손을 내밀었는데 쌩을 깠죠. JD 벤스가. 어쨌든 줄을 잘 섰던 40세 젊은 부통령 JD 벤스, 꽤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있었다면 사토시 나카모토도 초대가 됐을까요? 저 안에 초대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크나큰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도 되겠죠. 저한테는 그 어떤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해서 왔으면 고민할 뻔 했을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농담. 웃으시라고.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있었다면 초대받았겠죠. 비탈릭 부테린이 초대받았습니까? 이더리움의 개발자? 그렇다고 저스틴 선이 초대받았습니까? 찰스 호스킨즈가 초대받았습니까? 어쩌면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라고 봐도 되겠죠. 가장 큰 돈을 가져다 줄 리플 XRP라고 판단을 했겠죠. 하지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SEC와 소송 중에 있는 코인 회사를 굳이 왜 불렀을까요? 항상 그게 아이러니하시죠, 여러분들. 어쨌든 리플은 SEC와 소송 중에 가장 큰 성장을 했고, 다 그냥 리또 속이라고, 빵원 간다고, 사라진다고 그 지랄 발광을 했지만 상승폭이 장난이 아니죠. 제가 트럼프 취임 몇 시간 전까지 멤버십 라이브를 하면서 가격 추이를 좀 봤는데 오자가 보일락 말락 하다가 결국 오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죠. 리플 XRP 시작은 오자부터다. 오자부터 5,000원부터 시작이다. 소송 이슈가 클리어링 되기 전까지 사자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소송 이슈가 해결이 되면 오자부터 정상적으로 쭉쭉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제 말대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SEC가 새로운 공약들을 발표하는 것 같아요. 게리 겐슬러는 이제 빠빠이 하고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모습으로 수많은 XRP 홀더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출범을 했다. 요런 걸 하려면 저를 좀 불러야 될 건데, 어쨌든 요것도 메일이 오지 않고, 여기 그 빵형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참여하지 않을까요? 가장 매를 많이 맞은 놈이고 소송 비용도 가장 크게 지출을 한 놈이고, 또 그 누가 뭐래도 미국이 인정하는 최초의 암호화폐 회사의 CEO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흡공의 시대는 사라지고 XRP 흡공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수도 있겠죠. 모든 코인의 기준, 표준은 XRP에 맞춰라. 우리가 인정한 최초의 암호화폐이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XRP만 따라해라. 맞겠죠? 근데 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중앙 집중화된 코인이죠. 소수 몇몇에 의해서 충분히 수정 보완이 가능하고 업그레이드 뿐만 아니라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잘못 전송된 비트코인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데이터의 해킹이나 위변조가 되지 않게 만드는 건 좋지만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 다음 블럭에 있는 데이터는 거짓을 도출해내죠. 이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들어보셨겠지만 똑똑한 계약서, 위변조가 되지 않은 계약서를 입력을 했을 때 그 다음 블럭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은 결국 거짓 데이터가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된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이 또한 누가 노리는 전략이겠습니까? 탈중앙화 개념이 분명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자본주의 그 자체를 이끌기에는 함정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놈들을 골라서 컨트롤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야만 세계의 땡서가 잡히니까, 그래야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류라는 공동체가 굴러가니까.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보고 느꼈던 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탁구공으로 커다란 돌을 깨려는 행위겠죠. 깨질까요, 돌이?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의 해결책이 결국 XRP였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운전을 하더라도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죠. 신호 체계가 없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철저하리만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규제라고 하죠. 책임이라고도 하고요. 자, 어쨌든 SEC 환경 자체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 저는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똑똑한 새끼들이 다 아니라고 했을 때 저는 예스라고 했겠죠. 예스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규제기관이 녹색 시그널을 보내면 미국 은행 업계가 암호화폐 결제에 뛰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플과 꽤 오랫동안 세셀세를 해왔던 미국 최대 상업은행이죠. 이제 그들이 금융 세력 형님들이 슬슬 데이터를 푸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은 결국 미 연준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연준의 가장 상층에 있는 우리들을 양떼로 보는 양떼머리들 조금씩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그널을 잘 받아야 되겠죠. 결국 리플의 성장은, XRP의 성장은 100달러든 1000달러든 10,000달러든 갈 수 있는 가장 큰 성장 동력은 기관 채택, 그게 가장 크죠. 그리고 일본 SBI 같은 경우는 진즉 그 시장에 뛰어들었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미 우리나라 은행들도 충분한 양의 XRP를 홀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브로드캐스팅 하지 않을 뿐이지. 5년 전, 6년 전 우리나라 상업은행들도 이미 XRP 테스트를 마쳤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5년, 6년 전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저로서는 자신 있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기관 채택, 그걸 넘어서 정부 채택이 가능한 유일한 암호화폐, 그 놈은 어떤 놈인지 제가 따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요거 보이시죠? 요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에서 리플 블록체인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단 한 건의 오류도 없다.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RWA, 금융 파생 상품의 모든 것들을 결국 토큰화 하겠다. 누가 생각납니까? 블랙록이 생각나죠. 블랙록. 과연 블랙록이 XRP 레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할 건지 사용하지 않을 건지 살짝 궁금하시죠? 사용하게 될 겁니다. 금융의 모든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야만 블랙록이 더욱더 위대해지니까 그러겠죠. 그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제 기사를 보니까 블랙록 XRP 레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하벌나게 겁나게 매우 베리베리 억수로 또 뭐 있죠?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BOA가 대놓고 이제 우리가 끼어들자, 참여하자, 리플 XRP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비즈니스 컨설턴트 XRP가 은행의 유휴자본, 잠자는 돈, 어디다 쓸데가 없는 돈, 요 놈을 끌어당김 할 것 같다. 27조 달러, 돈이 갈 곳이 없어서 잠자고 있는 돈들입니다. 리플이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평론가들은 리플이 XRP 글로벌 금융기관의 필수적인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국경 간 지불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전 세계 은행에 동결된 27조 달러 이상을 언급했다. 스위프트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들이 항상 어떤 시기가 어느 정도 돈을 주라고 압박을 할진 모르니까 꼭 가져가야 되는 돈, 현금이죠. 특히 국제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모든 화폐를 그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현금들을 그냥 계속 홀드하고 있죠. 종이 돈, 종이 달러, 그게 사라지고 모든 게 디지털화가 된다면
은행이 굳이 그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요? 현금이 없는데 보관할 필요도 없고 지켜야 될 필요도 없고 삭제해야 될 필요가 없는 돈들. 어쨌든 CBDC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 행위 자체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당한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은 숨만 쉬어도 소비는 한다. 참, 이 자본주의라는 게 갈수록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규제는 더 많아지죠. 점점 부자유스럽게 만들죠. 그런데 그거를 더 옥죄겠다는 거죠. 그래야만 통제가 가능하니까. 갈수록 돈풍계나 있는 애들이 항상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중산층을 없애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요것들이 그냥 돈 좀 만지게 해줬더니 자꾸 정부를 무시하고 정책들을 깔보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더라. 요런 것들이죠. CBDC란 이 프로토콜을 해석하는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각도죠.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하는 모든 것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입력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 누군가에게는 노출이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자연스럽죠. 그죠? 어쨌든 유휴 자본 27조 달러가 XRP로 전환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참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하죠. 요것도 거의 제가 6년 전에 상상을 했던 7년 전에 상상을 했던 예측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자, 최고의 음모론 XRP는 $10,000로 디자인 되었다. 자, 어쨌든 제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제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득 당하지 마세요. 자,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갖고 있는 XRP가 하나당 $10,000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설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